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7월 이전에 본인이 대선 출마 선언까지 다 끝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정치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고 동시에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범야권의 중심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후 17일 만에 전격적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들어갔다, 진입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네.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후발주자인데다가 이준석 그 당대표 체제 이후에 첫 번째 영입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론의 주목도 그리고 그 여론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일정을 좀 당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압박감을 좀 스스로 받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에 진입하게 되면 당내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그러니까 이른바 지지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접근성이 훨씬 유리해진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곽에 존재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 여러 가지로 다 좋은 평가가 나올 만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실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으신 분도 네. 김영우 전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인데 그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는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캠프에서 볼 때 저 정도 중량감이 있는 분이 선대 본부장도 아니고 상황실장을 맡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협이나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한 걸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부친상을 당했다는 게 본인과 가족에게는 애사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부친상이 아주 공교롭게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연스럽게 국민의 힘으로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을 제공해 줬다는 측면도 우리가 좀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빠르게 모든 것을 일정을 가져가면서 이달 중에 혹은 8월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찍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 언제쯤 가능해질지 이게 주목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에 감사원장을 사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잠깐 짧게 얘기를 나눴을 뿐이고 언론과의 인터뷰는 부친상을 전후해서 짧게 자신의 입장이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정도로만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감사원장이라는 자리, 상당히 엄정한 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직에서 나온 지 17일 만에 이렇게 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부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해명이라고 할까요?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입당 소감 저희가 잠시 전에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치를 하신다니까 덕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악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스타처럼 떴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월성 원전의 과정상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이에요. 월성 원전은 이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원전 폐기라고 하는 공약을 지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파기하고 자료를 또 감추고 또는 그걸 갖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과정에 문제 제기를 해서 스타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은 그 과정과 절차를 저는 다 잘 지켰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쳤습니까? 임기를 마치지 않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사퇴를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은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나마 밀려난 어떤 측면이라도 있어서 이해라도 가는 측면이 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권으로부터 밀려나거나 징계받거나 다툼은 있을지언정 그런 건 없었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 공직자들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자리가 검찰과 감사원인데 이 수장들이 연이어서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재형 감사원장은 임기도 채우지 않고 17일 만에 야당에 입당을 한다. 제1야당에 입당을 한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해명이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그 말에서 제대로 됐는지 좀 솔직히 그렇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민이 힘들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1당에 입당한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까지 감사원장을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아직까지 없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측면만큼은 즉 네. 대한민국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되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특히 감사원장이 자진 사퇴 17일 만에 제1야당이 입당한다 대선 후보로 이거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라고 하는 오명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부분은 분명히 최재형 감사원장이 앞으로 행보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했다,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같은 비판적인 의견 등등에 대해서 아마 최 전 원장도 어떤 대답을 내놔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전 원장,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까지 한 와중에 그러면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궁금한데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확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될지, 아울러 그 같은 부분이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궁금한 대목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방금 전에 저는 악담을 했습니다마는 악평을 했습니다마는 정치적 이해득실로 본다 그러면은 저는 타이밍을 정말 잘 맞췄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싱크로율이 매우 높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그래서 지지율이 뭐 10%, 20%, 30%, 양자택에서는 50%도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죠. 좀 그런 측면에서 윤 전 총장이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횡보하거나 또는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입당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정치적 이해득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타이밍이 좋은 선택이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입당하게 하는 압박 카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마땅치 않아 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봐라, 최재형도 들어왔는데 너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밀어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엑스파일이라든지 앞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이 더 강화될 텐데 그때 혹시 모를 소위 플랜 B로서의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입당 타이밍으로서는 정치적 이해득실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선택했다. 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신인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결정을 내린다거나 그 타이밍, 그 시간을 잘 포착해서 정치적 행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적절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내용,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이 자신의 어떤 정치 참여 선언, 출마 선언, 대권 출마 선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조만간 출마 선언을 또 해야지만 되겠죠. 그것은 언제가 될까요? 또 어떤 얘기를 담아내게 될까요? 이 부분은 평론가님께 좀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평당원으로 입당을 하셨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평당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일반인이 당원이 됐다는 것의 의미를 떠나서 이 입당 자체가 곧 최재형이 대선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담고 있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형식적으로는 이 출마 선언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출마 선언이 지금의 입당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의 이 전격적인 입당 결정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또 군더더기가 없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최 전 원장이 이제 언제 그러면 대선 출마를 직접 본인이 언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고심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심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하드웨어 정비와 소프트웨어 정비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심을 좀 하겠다라는 의미로 뉘앙스로 좀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당내 지지 세력을 규합하면서 경선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캠프도 여의도에 이제 차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캠프의 구성원, 또 캠프의 어떤 뭐 지리적 위치, 이런 것들도 다 결정을 해야 돼, 본인이 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어떤 국정 철학을, 그리고 또 어떤 비전을 정립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미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셨죠. 이
변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여기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아마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 자체가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주장을 하는 거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기존과는 다른 대한민국, 새로운 품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결국 범야권 최종 주자가 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지만 그런 민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드린 말씀 중에 이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에 대한 이 여당의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장이 임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게 독립성을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중립성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잣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재직하는 임기 내에 다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었는지 아니면 좌와 우의 어떤 편향이 없이 그리고 포퓰리즘이 없이 정말 드라이하게 일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판단하는 잣대이지 임기를 채웠냐, 임기를 안 채웠으니까 중립성을 훼손했고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소 좀 핀트가 좀 나가 있는 그런 억지성 비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네. 여당의 비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억지가 있다.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요. 출마 선언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겠지만 오늘 이 국민의힘 입당으로 보여줬던 모습만큼 그렇게 더 큰 파급이 있겠느냐. 오늘이 지금 최고의 정점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